안녕하세요. 보험 틀리에 관련된 내용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앞의 시간에서는 그 보험 틀리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틀리를 AS하는 틀리 유지 관리라고 표현하죠. 틀리 유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니 유지 관리. 어떠세요? 치과에서 틀니 유지 관리 많이 청구하시나요? 저희 환자분들도 많이 저희는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치과는 약간 시골에 있기도 하고요. 고령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내원하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60세에서 100세 사이입니다. 엊그저께는 100세 할머니한테 임플란트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틀니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틀니 AS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틀니 AS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소통 안 될 때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틀니를 만들었는데 왜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부분들을 납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가끔은 그냥 무료로 해드리는 경우도 돈 안 받고 청구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틀니 유지 관리는 치과에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셔서 치과에 도움이 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틀니에 대해서는 만 65세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것처럼 틀니 유지 관리도 만 65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생일이 지나야만 만 65세로 뜬다는 거, 요거 체킹하시고 환자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때 꼭 요것도 같이 생일을 꼭 지나야 만 65세가 돼야 가능하다라는 것도 같이 인지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틀니 대상의 종류는 레진상 완전 틀니가 있었고 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자, 틀니 유지 관리 또한 중요한 이 세 가지에서만 틀니 유지 관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로케이터 틀니라고 얘기하죠. 딱 단추를 달아서 비급여로 진행하는 로케이터 덴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틀니 유지 관리 AS에 해당하는 틀니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틀니의 종류 또한 보험급여로 제작했던 틀니의 종류도 이 종류만 가능하고 나머지 비급여로 다른 형태로 제작한 틀니, 다른 스타일로 제작한 틀니는 급여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앞전에서 임시 틀니 한번 얘기했었죠. 자, 임시 틀니에 대해서 AS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니 유지 관리는 최종적으로 만든 보철물에 해당되는 내용만 시행하기 때문에 임시 틀니를 우리가 AS를 한다든지 뭐 인공치수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는 다 비급여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틀니 유지 관리에는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돈을 내지 않고 하는 무상 유지 관리라고 표현하고요. 자, 한 가지는 돈을 내고 하는 유상 유지 관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무상으로 하는, 돈을 내지 않고 하는 그 AS는 우리가 틀니를 제작한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 반드시 틀니를 AS 하는데 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틀니는 우리 치과에서 본원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다른 치과에서 제작했는데 그 틀니를 저희가 무료로 AS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 틀니를 최종적으로 잘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3개월 이내에는 최종적으로 만든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무료로 AS를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이 3개월 이내에 6회까지 보통 산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통 틀니를 잘 만들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3개월 이내에 6번도 오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틀니를 계속 AS를 하면서 내원 횟수가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물론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유상에 관련된 거는 우리 치과에서 제작한 틀니나 다른 치과에서 제작한 틀니 이 두 가지 다 유상, 돈으로 받고 하는 AS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차후에 뒤에서 한 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상유지 관리는 돈을 받지 않고 하는
AS라고 했어요. 자, 이때 우리 치과에서 제작한 틀니이고요. 이때 3개월 이내 6회인데요. 보통 이 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의치를 조금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치가 어딘가에 눌려서 그 의치상 내부 내에서 잇몸을 많이 눌려서 이 과도한 압력 때문에 이런 경우에 통증 호소할 경우에는 의치상을 좀 더 조정한다든지 또는 틀니를 꼈다 뺐다 이렇게 그 방법을 잘 몰라서 못 빼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내가 이제 몸이 좀 힘들어서 손이 잘 말을 안 들어서 틀니를 빼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이 틀니를 잘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틀니를 어떻게 빼야 되는지 어떻게 껴야 되는지 이거조차도 모를 경우도 많고요. 자, 또는 틀니를 저작할 때는 반드시 상하로만 저작을 해야 되죠. 우에 있는 상악과 하악이 서로 상하 위아래로만 씹어야 되는데 좌우로 씹는 경우가 있어요. 좌우로 씹게 되면 틀니는 절대 잘 안 씹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충분히 이 틀니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게 무상유지관리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버튼에 보시면 틀니 유지관리라고 해서 무상이라는 체크박스에 클릭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환자분이 우리 치과에 내원하셨고 봤더니 우리 치과 본원에서 틀니를 만들었다라고 조회가 된다면 이 환자분은 3개월 이내는 틀니 무상유지관리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자, 프로그램에 지금 입력하신 것처럼 자, 무상유지관리하면 금액이 0으로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날 청구할 수 있는 건 재진료, 초진료 이런 부분들이 붙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틀니 무상유지는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보철물 장착한 3개월 이내는 보통 통상적으로 재진으로 아마 계속 내원하고 있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틀니 돈을 AS 할 때 돈을 내는 방법 중에 11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 11가지 항목에 각각의 수가가 설정되어 있고 환자분이 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11가지가 있는데요. 금액은 표에 있는 것처럼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는 이 틀니 유지관리의 유상은요. 반드시 1년에 몇 회라고 하는 이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에 몇 번 AS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에 한 번인 것도 있고 연에 2번인 것도 있고 연에 3번, 4번인 것도 있고 이렇게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에 해당하는 항목에 횟수가 이 횟수만큼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인공치수리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까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인공치수리 같은 경우에는 한계치아, 틀니 자체 내에 있는 인공치수리를 할 때 이 네모박스에 있는 것처럼 한계치아는 100%, 두개치아는 200%가 아니라 두개치아부터는 50%가 가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개치아 했을 때 150%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 틀니 유지관리는 돈을 주고 하는 유상 자체는 다른 치과에서도 이렇게 틀니 유지관리 청구하고요. 우리 치과에서도 틀니 유지관리를 청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그 연에 몇 회,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연에 한 번이 초과해서 2번째, 3번째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연에 4번까지 다 청구해서 5번째, 6번째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자, 이럴 경우에는 횟수가 초과됐기 때문에 급여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비급여로 진행을 하죠. 자, 비급여로 진행하는 경우에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비급여로 했을 때 돈을 얼마 받나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중에 이 네모박스에 보면 수가가 정해져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클라스프 수리의 단수는 63,340원입니다. 자, 그러면 횟수를 초과해서 만약에 비급여로 진행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63,340원을 환자분한테 비급여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금액에 측정되어 있는 수가만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틀니 유지 관리에 대한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첨상 릴라이닝이라고 표현하죠. 자, 틀니 내면에 뭔가 부적합한 존재가 있어서 그 내면에 조금 더 첨가해주는 행위입니다. 자, 이 첨가해주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진료실에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기공소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청구 방법이 다르죠.
자, 그 안에 릴라이닝의 첫 번째 직접법은요, 진료실 내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자, 그 버튼은 프로그램 내에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이름 명칭을 정확하게 클릭을 하시면 저렇게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릴라이닝의 두 번째 간접법입니다. 자, 간접법은 이 환자분이 의치상, 입안 구강 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큰 문제가 있어서 교합기상에서 의치 내면을 개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간접법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간접법은 아까의 직접법보다 수가가 거의 2배 되죠. 네, 18만 원 정도 돼서 금액이 좀 더 비싸요. 자, 금액이 높다, 비싸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행위가 어렵다라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간접법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교합성, 입안에 있는 구강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합기 상에서 진행한다라는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리베이싱입니다. 자, 리베이싱은 틀니 중에서도 이 틀니의 인공치와 의치상, 자, 인공치는 그 28개가 들어가 있는 인공치아를 말하는 거고요. 그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잇몸, 이걸 의치상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런데 리베이싱의 여기의 특징은 여기에 있는 인공치는 손대지 않습니다. 인공치와 관계는 그대로 내두고 의치상, 거기에 있는 인공치를 받쳐주고 있는 잇몸, 의치상을 교체하는 거, 교환하는 거, 수정하는 거, 이거 자체를 리베이싱, 개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물론 앞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릴라이닝을 해보고 안 됐을 경우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또 하나의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리베이싱을 진행하겠죠, 개상을.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은 똑같이 이렇게 이름을 눌러주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는 조직 조정입니다. 자, 이 틀니를 사용하다 보면 이 틀니 자체가 과도하게 잇몸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내염이 생기거나 굉장히 많이 아픈 통증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티슈 컨디셔너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그 틀니 내부를 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조직 조정은 티슈 컨디셔닝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한번 보시고, 자, 네 번째는 인공치 수리입니다. 자, 인공치는 틀니에 그 인공치가 28개 있는데, 물론 부분 틀니는 28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어있는 곳에 인공치가 들어가져 있겠죠. 자, 이 인공치가 저장력이 많다든지 어떠한 과도한 무리한 저장력 아니면 교합상의 관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인공치가 파절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인공치를 새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때 보통 6만 원에 대한 수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인공치는 한 개를 수리했을 때는 100%예요. 그런데 두 개부터는 100% 가산이 아닌 50%가 가산이 되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한 개를 하면 100%로 횟수가 1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100%는 횟수가 1이니까요. 그런데 두 개를 했을 때는 두 개 치아부터는 50% 적용하기 때문에 두 개 치아를 클릭하면 1.5로 횟수가 뜹니다. 자, 요거 잘 모르시면 프로그램이 잘못됐나 해서 2로 누르시면 안 되세요. 프로그램에서 자동 변환된 건데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반드시 두 개째부터는 50% 제공된다. 만약에 세 개를 했으면 횟수가 50, 100, 50 해서 총 횟수가 2.0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좀 인공치 수리에 대한 요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섯 번째 의치상 수리입니다. 자, 의치상이 파절된 경우가 간혹 있어요. 파절된 의치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경우, 이걸 의치상 수리라고 하고요. 자, 버튼은 의치상 수리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시겠죠. 여섯 번째, 의치상 조정입니다. 자, 의치상을 조정했을 때 앞에 티슈 컨디셔닝을 한 경우가 있고 이번에 피트 체커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피트 체커도 손쉽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조정했느냐는 아까처럼 티슈 컨디셔닝을 썼는지 피트 체커를 썼는지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구분하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일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교합 조정입니다. 자, 입안에 있는 틀니를
입 안에서 교합지를 직접 대고 교합지를 직접 이용해서 교합 조정을 한 경우를 이때는 교합 조정 단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는 교합 조정 단순이란 경우에는 횟수가 27,500원 정도의 수가를 보이고 있고요. 가장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복잡. 교합 조정의 복잡인 케이스는 구강 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교합기에 옮겨서 교합기 안에서 교합 상태를 다시 교합 관계를 맞추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62,000원에 대한 수가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틀니 유지 관리 항목은 이렇게 11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가지가 단독으로 한 가지씩 청구할 수도 있지만 2가지씩 묶어서도 청구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자, 특히 그 의치상 조정했을 때, 의치상 조정은 의치상 조정을 하고 나서 교합 조정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번에 있는 첨상과 나번에 있는 개상은 교합 조정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높죠. 직접법은 93,000원, 간접법은 180,000원, 개상은 220,000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높다라는 거는 거기 안에 그 금액 안에 교합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합 조정을 별도로 산정하시면 안 되십니다. 자, 다음은 클래스프 수리입니다. 자, 클래스프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한 경우죠. 자, 이때 2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단순. 자, 클래스프가 단순히 부러졌을 때, 파절됐을 때 이런 경우에 클래스프만 다시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 단순이고요. 자, 클래스프에 연결된 부분에 그 클래스프뿐만 아니라 의치상인과 연결된 부분이 좀 복잡한 그 케이스로 부러져서 주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복잡으로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이 2가지 둘 다 진료실 내에서 이뤄질 수 없는 작업입니다. 반드시 클래스프 수리는 단순이든 복잡이든 반드시 어디서 제작을 해야 되냐면 기공소에서 수리하는 과정입니다. 자, 프로그램에서는 이용하실 때 단순과 복잡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한 가지 조심하실 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자, 클래스프를 부분 틀니를 끼다 보면 이제 저작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클래스프 형태가 조금씩 삐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틀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래스프를 살짝 조여주거나 느슨하게 풀어주거나 형태를 잡아주는, 자, 보통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자, 이런 경우는 클래스프 유지 관리의 단순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틀니 유지 관리의 단순과 복잡은 어디에서 진행된다? 기공소에서 제작이 진행되는 거고, 자, 진료실 내에서 클래스프를 살짝 조여주거나 형태를 잡아주는 거는 진찰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 진료 누르시고 진찰료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틀니 유지 관리 또한 사전 등록제로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틀니에 관련된 부분도 전부 다 사전에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처럼 틀니 유지 관리 또한 사전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분을 조회하시고 저렇게 상세 버튼을 누르시면 환자분의 어떤 부분이 등록되어져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연 쿠폰이 얼마만큼 있어서 잔여 횟수가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도 볼 수 있죠. 자, 이 경우에 삭감 내용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록 정보와 비교해서 심사 조정됐습니다 라는 멘트가 써 있죠. 자, 보면 자, 의치상 조정에 대한 내용이 지금 청구가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에 조회를 해봤더니 의치상 조정이 등록되어 있지 않지요. 자, 이렇게 등록이 누락됐을 경우에 틀니 유지 관리가 조정이 된 경우입니다. 틀니 유지 관리는 해당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항목에 맞게 정확하게 청구하시면 크게 삭감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등록이 누락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삭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청구를 보내기 전에 등록이 잘 되어져 있는지 한 번 더 체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첫 시간에는 보험 틀니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틀니 유지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숙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보험 청구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